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총정리를 준비한 최지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죠. 그동안의 기본기를 책을 함께 하면서 저와 함께 기본기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를 저와 함께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는 기본기가 돼 있다. 그래서 바로 문제에 노출되면서 문제와 함께 다 자신의 기본을 쌓아가는 실력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두 분 다 모두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명히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기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엮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시간은 명사로 시작을 할게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사는 우리가 이름 명자라고 하잖아요. 이름이에요. 사람, 동물, 아니면 물건 이런 것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타는 것은, 타는 것 이렇게 동사가 명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자, 명사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명사의 종류입니다. 가산명사 복수형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가산명사 세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세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얘는 복수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book 이렇게 나왔으면 books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들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단수라면 에서 어나 on 이런 관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칸 앞에 어와 on 이런 관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빈칸은 무조건 명사 자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산명사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불가산 그 아래 불가산명사가 있는데 그 불가산명사 보기 전에 한번 가산명사 한번 부분 다시 볼게요.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정한 모양이 없어도 일정한 모습이 없어도 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 hour, 1시간, 2시간 할 때 2 hours, 3 hours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연도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몇 월 이렇게 몇 개월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dollars, 몇 달러라고 할 때 그것도 일정한 모양이 없지만 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달러가 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달러가 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래에 집합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family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 개개인 하나하나를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의 개개인 하나하나의 특성을 말할 때에도 family를 쓰일 수 있어요. 이때 개인에게 집중을 했을 때에는 단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한 묶음으로 쳤을 때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복수 이런 식으로 묶음인지 아니면 개개인에 집중을 한 모습인지를 잘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people이나 class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청중 성중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려졌네요. 자, many, some, a few 등과 함께 쓰일 때는 복수명사가 들어가요. 자, many랑 a few에다가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아래 불가산명사 가보겠습니다. 불가산명사 인명이나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뜻할 때에는 고유명사라고 하죠. 제 이름 최지선. 이거는 셀 수 있습니다. 최지선이라는 이름을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가르치는 저는 저 한 명, 최지선 한 명이지만 전국 단위로 최지선을 세면 아주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전화번호부 124에 전화해가지고 최지선 이름 싹 다 뽑아주세요 하면 몇만 명, 1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셀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최지선이라고 짓고 싶다라고 하는 미래의 최지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최지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고려시대 현종 때의 최지선, 그리고 조선시대 고종 때의 최지선,
일제시대의 최지선 이런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최지선 분들을 다 합치면 셀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고유 명사는 셀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고유 명사는 셀 수 없으니까 0명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불가산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산명사 했을 때는 어나 on과 함께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복수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라는 뜻의 어와 on 쓰일 수 없고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이 여러 명인 최지선인 것처럼 얘네들을 단수로 묶어버린다고 했죠? 어차피 셀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수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형용사들과 어떤 수량 표현들과 짝꿍을 하느냐? 자, much, some, a litt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uch와 a little. 이 아까 전에는 many와 a few였는데 much와 a little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단수명사와 함께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명사의 주요 용법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는 여러분들의 기회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뭐 해석이 위주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뭐 문법 문제로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물어보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난 이 부분까지 대비를 하고 싶다.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 합격만을 위해 나는 어느 정도의 이 비슷한 기출문제의 수준과 함께 내 맥락을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나와 있는 주요 용법, 보통명사의 추상명사부터 have the 추상명사까지 이 부분이 해석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명사의 격으로 넘어갈게요. 명사의 격, 주격의 용법입니다. 자, 격이란 무엇이냐? 우리들이 자격이라고 하죠. 자격증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때의 격을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격이 무엇이냐? 명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사가 나올 자리를 말합니다. 명사가 나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나올 자리가 어디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다. 자, 그래서 주격의 용법. 주격이라는 거 뭘까요? 주어 자격이라는 거예요. 주어 자격. 그래서 동사부터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the boy가 주어고요. he가 주어인데 여기서의 the boy가 주어로 역할로 나왔고 그리고 he 주어를 수식하는 보어 자리에 주격 보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신다면 한눈에 보신다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은 잠깐 몇 형식입니까? 2형식입니다. 자, 그럼 목적격의 용법 봅시다. 목적격 이 말은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 주격과 똑같습니다. 목적어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 보어, 목적어의 동격 나와 있는데 예문 두 개, 그 아래에 있는 예문 두 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what she did가 동사, 무엇을 씻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무엇을 씻다, 그러니까 누구를 무엇을 씻는데? 라고 할 때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때의 his hand. 이렇게 명사로 나온다. 목적어는 명사로 나온다. 또 하나, 우리는 그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Jim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는 그를 Jim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Jim이에요? 아니죠. 그가 Jim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Jim, 우리가 메고 가는 짐이 아니라 이름이 짐. 그러니까 그가 짐이라는 거니까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고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목적 보어입니다. 다 명사로 나왔다는 거 유념해 두세요. 자,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어 나왔으니까 5형식입니다. 자, 그 아래의 소유격의 용법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소유격의 용법.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어미에 s를 붙여 소유격을 만들고 그 컴마 s를 붙여 소유격을 만들고 컴마가 아니라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 소유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명사가 나왔을 때 얘네들의 소유의 의미를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과 동물일 때에는 이런 s를 붙인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복수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girls 하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A girls school이 아니라 a girls school 이렇게 들어가면 발음이 계속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미국인들이 그런 거 싫어했어요. 발음이 뭉개진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발음을 경제적으로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얘를 그냥 뺐어요. 그냥 얘만 남겨뒀어. 그래서 a girls school이라고 해야지. a girls school, a girls school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생물인 경우에는 of를 써서 만든다. of에는 무엇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f를 써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시간, 거리, 무게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s를 붙인다. 자, 그럼 그 옆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옆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 플러스 포인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자료에 준비하지 않은데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플러스 포인트 잠깐 볼게요. 명사의 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여성과 남성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세요. 여성과 남성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일은 없겠지만 총정리 오신 분들 헷갈리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아직도 이런 개념들이 가끔씩 헷갈려요. 긴장하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꼭 외워두세요. 남성은 어떻게 한다? 남성은 he나, his나 힘으로 구별해주고요. 여성이라고 나와 있는 woman, mother 이런 경우에는 she, her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구나. 얘네들을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줄 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요.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 이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사람이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다른 보기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he라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ather일 수 있고요. the man일 수 있고요. the boy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my son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만 보고도 바로 여러분들이 성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보기의 가지치기가 좀 더 확실해지고 빨라지겠죠? 자, 그럼 그 옆에 페이지 갈게요. 글 종류와 목적 찾기. 글 종류와 목적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종류인지, 의도나 목적의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지문만을 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약간 여러분들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정보를 종합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쓸데없이 장황하게 나오는 예시들이나 아니면 필자가 한 줄로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나 아니면 가운데 however로 뒤집어주면서 자신이 관철하고 싶은 의견을 딱 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장황한 예시나 아니면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제 문장만 보고도 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 하는 경우에는 다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파악합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가로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예시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주제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어도 된다, 안 읽어도 된다,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포인트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형광펜으로 그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가장 큰 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3번에 정보 중심의 단어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보 중심의 단어로 구성되고요. 4번에
무엇을 위한 지문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고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책이 나와 있는 부분들로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읽어오신 분들 저와 지금 함께하는 강의 시간에 잠깐 멈춤한 다음에 강의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예문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일기문이고 설명문이고 쭉 나와 있는데 일기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기문이면 주어가 I가 되겠죠. 주어가 I was 아니면 I am 이런 식으로 나는 오늘 이랬어. 나는 오늘 저랬어. 뭐 I studied 하고 과거 형태로 나는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I가 되겠구나. 그리고 4번 기행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갔을 때 시간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점심때쯤에 정상에 다다랐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문은 홍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설명문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단어만을 가지고 그것만 끊임없이 파헤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들 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분위기들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4번으로 여러분들이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 광고문은 홍보라고 했어요. 자, 이 노란색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All Star Shopping Equipment라고 나와 있는 부분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자, 해석은 아래에 나와 있죠. 자,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One in a lifetime sale. Once in a lifetime sale.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세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는 hurry and join.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세일을 즐기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3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she is all attention. all attention. attention은 무슨 뜻입니까? 집중이란 뜻입니다. 집중이란 뜻이에요. 자, 명사로 나와 있는데 얘를 같은 단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정답은 3번의 정답 2번입니다. 선생님 왜 2번인가요? 다른 것들은 안 되나요? 다른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she is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보어 자리예요. 자, 우리 기본서 같이 함께한 친구들은 보어 자리가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알고 있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명사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형용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전치사구 나올 수 있고요. 자, 봅시다. is attentive. attentive 형용사 맞는데 much는 형용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much는 무엇을 수식할까?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비교습이 아니라 비교급. 비교급을 수식해요. much more attentive라고 할 때 much가 들어갈 수 있겠으나 much attentive라고만 나왔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다.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very가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왜 안 될까요? itself라는 경우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이 다음 시간 다음 챕터에 대명사 부분 할 때 배울 건데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목적어랑 똑같을 때 주어가 목적어와 똑같을 때 I love you가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럼 I love me 이게 아니라 I love myself. 그리고 그녀는 그녀 자신을 사랑해 라고 할 때 she love her 이게 아니라 she love hersel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은 주어가 it이라는 것인데 itself가 나왔을 때 주어가 it이라는 것인데 주어가 it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she is attentive herself라고 바꿔줘야지 itself가 나오면 그녀를 it 취급하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very attentively. 선생님, very는
형용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attentively ly 나와 있으니까 부사네요. 그래서 얘는 맞지 않습니다. 자, 정답 같이 알아봤고요. 왜 틀린 단어였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에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6번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지금이라도 문제 안 푼 사람들 자수하고 얼른 다시 같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는 기본 이론을 계속해서 같이 듣는 거 좋습니다. 기본 이론을 계속해서 같이 듣는 건 좋은데 문제를 계속해서 같이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지 않는다? 그런 거는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지 옆에 끼고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답 먼저 안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른 상태에서 풀어야지.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구나. 내가 이 단어를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이 문장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했구나. 내가 이 문장을 아예 헷갈려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Camels are useful beasts of burden in many parts of the world. 자, 주제란다.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Camels, 낙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낙타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면 지금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낙타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낙타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뭐 낙타는 사막에서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사막처럼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낙타가 예시로 쓰였는지 아니면 뒷받침해주는 걸로 쓰였는지 아니면 전체의 문단을 이끌어가는 주제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낙타입니다. 낙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요. 낙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핵심 문장이라면 고기를 제공하고요. 우유를 제공하고요. 쭈르륵 나와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예시 문장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절대 시간 끌면 안 돼요. 중요한 문장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Camels are useful beasts가 중요한 문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but에다가 눈빛 한번 주셔야겠죠. but? 하지만 뭐 낙타들은 이런 경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멀리하세요. 이런 식인 건가? 내용을 보셔야 돼요. But camels is not very easily trained. 낙타는 매우 쉽게 트레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often,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나왔죠? 자, easily trained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bad disposition. 자, 그리고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자, it is not loved by its owner. 좀 불쌍하네요. 자, loved by, be loved by. 비동사 pp 나왔죠?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써줍시다. 어차피 우리가 이 같이 함께하는 16강의의 총정리 강의에서 수동태 배울 거예요. 명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어차피 수동태 배울 거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포인트 짚어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 따라가면서 수동태 단어를 마주했을 때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저는. 저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성공인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의 기쁨입니다. 자, 수동태 비동사 과거 분사 나왔을 경우의 수동태인데 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색한 해석이에요.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이런 뜻인데, 자,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그의 주인에게 although 여러분들을 네모 크게 하나 해주시고, 얘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지문을 바꿔 문제 내라 라고 하면 저는 100% 여기다가 빈칸 넣고 뭐 however, for example, instead, 그리고 although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접속사 문제 넣은 다음에 뭘로 이어지느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냈던
이 although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출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우리 1회, 2회 이렇게 나눠보고 있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발표 한번 해주시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자, useful 하대요. useful하고 왜 useful해? 고기 있고요. 우유 있고요. 그리고 clothes 있고요. hair 있고요. 그런데 쉽게 트라이 되지 않고 나쁜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와야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size나 height나 weight 이런 거 피지컬에 대한 거니까 어울리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낙타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7번, 8번까지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알맞은 것은 6번과 우리 방금 공부했던 6번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의 이해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카멜 이야기 나왔을 때 카멜 이 첫 번째 문장만을 보고 이게 끝까지 이어지면 카멜에 대한 게 주제고 만약에 이 카멜 나오다가 낙타처럼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낙타는 그저 예시였을 뿐 진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내력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카멜이 먼저 나오고 useful 나온 다음에 예시 쭈루룩 나오다가 but 해가지고 나쁜 성격 그리고 쉽게 트레이닝 되지 않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그렇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듯이 7번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번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보검은 주문서, 사감은 항의문 나와 있는데 자, 분위기가 완전 반대인 게 있어요. 사감문과 항의문 이 반대고요. 보고문과 주문서 성격이 반대죠. 보고문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숫자적인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달러라든가 아니면 그래프라든가 몇 %라든가 아니면 사실적인 내용,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주문서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A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사과문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AS가 늦어서 아니면 배송이 늦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의하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자,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I have received the books and magazines I ordered from your company. 자, 이미 주문했어요. 자, I have received. 나는 막 받았어요. 책과 잡지들을, 어떤 책과 잡지들?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주문했던 책과 잡지들을 방금 막 받았어요. have pp, 현재 완료로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But 하고 여기다가 표시. But instead of 3 pieces of the glove. 자, 하지만 내가 주문한 것과 내가 주문한 것은 June 이건데 너네들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줬어. Please check upon this. 이것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this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입니다. 나는 6월호를 주문했는데 너네가 5월호 보냈잖아. 이거를 체크해 라고 이 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어요. And send me the orders books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내가 주문한 책들을 보내줘.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자, keeping a diary is a good habit.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일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제 여동생은 끝까지 쓰더라고요. 막 밤에 핸드폰 또닥또닥 하고 있어가지고 불 끄고 자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핸드폰 메모지에다가 일기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이어리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그런 걸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나머지 스티커들만 제 방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good habit이래요. Writing will make you 너를 어떻게 만들어줘?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줘? thoughtful하게 만들어줘요. 자, 왜 좋은 habit입니까? thoughtful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careful thinking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if you write your diary in English 만약에 당신이 영어로 다이어리를 쓴다면 몇 줄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한국말로 써도 몇 줄 이렇게 한국말로 써도 뭐 엄청 공들여 쓰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길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는 엄청 공들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뭐 영화를 봤음, 뭐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 쓰고 아이언맨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아이언맨 스티커만 열심히 붙이고 영화 티켓만 열심히 붙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thoughtful하게 만들고 careful thinking하게 만들고 게다가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거래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도와줘요? improve your English. 당신의 영어를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영어를 향상시키다.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게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자, 이것까지만 하면 마무리할 건데 사역동사 부분 아주 중요해요. 우리 기출에서 좀 여러 번 나왔었던 거예요. 한 2번 이상 단독 사역동사 문법 문제로만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 했을 때 항상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기본 이론 했을 때 사역동사라는 것은 문법 문제로 내면 정답이 딱 떨어져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얘만 정답이지 얘는 절대 아니야. 라는 문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의 의도가 한눈에 파악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100% 정답이고 모르면 그 쉬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확실한 문제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함정 없이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얘네들은 정답이 무엇이냐?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니까. 왜 하나냐? 사역동사는 help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mproving 이런 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improving 아니면 뭐 또 하나 뭐 improves 이런 말 절대 안 돼요. 사역동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표시만 해주세요. 아, 사역동사가 중요하구나. 별표 빵빵 해주시고 자, 당신의 영어를 향상시킬 겁니다. Why don't you? 표시 한 번 더. 자,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Try keeping a diary in English. 그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 거 어때? 일기 써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자, why don't you? 에서 정답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 위에서 일기에 대한 뭐 장점만을 쭈루루루 이야기를 했어. 이것만 봤을 때는 일기라는 것에 대한 설명문인가? 아니면 일기에 대한 뭐 광고문인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에 딱 나와서 Why don't you? 이 말 자체가 설득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How about?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설득이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같이 했는데요. Keeping a diar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죠. Keeping a diary 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improve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이어리를 영어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keep이라는 동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여러분들의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하는 내용들, 숙제, 뭐 문제 풀어오는 거 아니면 예습을 해오시면 아주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 자, 예습보다 더 중요한 복습 이번 시간 강의 끝나고 한번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체크해봤던 부분들 표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공부는 연필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펜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연필로 하고 책이 더러워질 때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다음 강의 대명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